여러분, 중국 놈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참 어리석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서 돈만 벌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북한을 다 먹고 나서 한국을 먹으려는 속셈입니다. 북한에 세상에서 5번째로 큰 철강이 있습니다. 그 철강을 미공급 시대 제일 어려울 때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갈 때 김정일 정권에 돈을 투자하겠으니 철강을 50년 렌트를 하라고 로비를 하였고, 그 결과에 무상 광산은 중국 땅으로 50년 동안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매국노지요, 김정일은. 그런 중국이 다시 한 것이 금강을 또 렌트를 해서 금강을 빼앗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쓸 의료용품도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에 약속한 500만 달러를 보내겠다는 정부의 설명에 사대 아니냐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영화 속 사자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힘있게 들립니다.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그 대상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건 정부의 몫이겠죠.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친구라며 큰 돈을 지원했지만 지금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수모는 어떻습니까? 한국인 출입 금지 편말에 봉인 딱지까지 붙으면서 한국인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사전에 통지도 받지 못했죠. 그런데도 청와대는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난리통에 한가롭게 영국을 갔다가 일방적 면담 취소라는 수모까지 당한 강경화 장관. 귀국해서도 당당하기만 합니다. 이제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방인 미국까지 가세하면 우리는 사실상 국제적으로 고립됩니다. 대한민국 72년사에 언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아득하고 암담하기만 합니다. 며칠 전 나온 박원순 서울시장의 중국 응원 메시지는 지금 상황에서 당황스럽게 들립니다. 우한 좋아요, 중국 좋아요. 물론 이번 사태에 신천지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책임이 덜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겠죠. 이제 많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바이러스 공포에 떨면서 중국 눈치에 자존심까지 상처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지.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일하는 공안들을 비롯해서 우리를 말하면 국제적인 스파이죠. 사장으로 자기 신분을 속이고 북에 들어가서 금강들을 렌트로 하였고요. 몇십 년을. 그래서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금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북한 사람들이 경제난을 겪고 있을 시기에 북한에 있는 왕족 무덤을 다 파서라도 골동을 가져오게 했고, 그 돈으로 옥수수 몇 킬로를 주는 대가로 북한에 있는 모든 골동품, 우리의 역사 박물관에 역사 박물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빼돌린 게 중국입니다. 그런 중국에 대한민국은 제2차로 이용 가치가 있고요. 또 북한이 요즘 거의 다 중국에게 넘어갔고, 또 빚은 어마어마하게 중국에 있고, 중국이 아니면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야금야금 북한 영토 전체를 다 먹어버렸고요. 이제는 자기네 말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을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일성 때에 김일성이가 김정일이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을 다 믿지 말라. 중국이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먹으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김정일이는 음악과 술, 여자에만 미쳐돌았고, 나라를 상관 안 하는, 또 나라가 점차적으로 중국에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중국에 무조건 빌붙어서 눈앞에 보이는 부만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김정일이 때문에 북한은 전체가 망했고 중국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일이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부강해졌고 보호받았고 북한 정부에 넘어가지 않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미국하고 등을 지려고 하고 미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아부를 떨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 중국하고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맨날 왜 중국을 싸고 들고 중국에 잘 보이려고 아참을 하고 그러나요? 중국을 통해서 전염병이 퍼졌는데 중국이 요구를 하거나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는 건 좋아요. 아직 도와달란 말도 안 했는데 왜 굳이 돈을 퍼다 주고 마스크를 갖다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는 점점 등 돌리고 있으면서 중국에서 한국인들을 정말 뭐같이 생각을 하고 정말 사람 상대도 안 해주는데 왜 계속 중국에 빌붙으려고 하죠? 중국에 지금은 같이 붙어있는 나라라 중국하고 친해지면 좋을 것 같죠? 중국하고 만약 친해지면 10년에서 20년 사이 북한 꼴 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정보력부터 시작해서 삼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기술들은 중국에서 알기 원하고 그거를 다 카피해내서 중국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낼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이 슬렁슬렁 조금 쥐가 소금을 녹이듯 중국 땅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심각한 일이 다가올 거예요. 북한 못지않은 나라가 될 거고요. 중국하고 한국이 가까워지면 북한에 속아 넘어갈 게 뻔하고 북한식 통일이 될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신이 없더라도 모든 우파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싸워야 되고 한국 정부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모든 정보와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거고 중국으로 인해서 북한에 먹히게 될 겁니다. 중국은 북한을 50년 동안 렌트를 했고 북한이 온전히 서야 되고 자기 편이 되어야만이 미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북한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기술과 발전을 중국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비밀을 빼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중국에 다 넘어갑니다. 저는 중국어를 알고 중국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10년을 살았고 미국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어린 여자라고 하지만 제가 뉴스를 보고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북한보다 더한 꼴 날 수가 있으니까요. 다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